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29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지문이고요. 요 지문이 또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온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심 문장에 대해서, 이걸 구현해 나가는 방식이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뭐, 기존에 뭐, 뭉툭하게 그냥 사례를 딱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주장 같은 것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열한다든지, 이런 걸 계속 이제 보다가, 여기서는 조금, 어, 이렇게 한쪽 면과 한쪽 면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그런 방식이 제시가 돼가지고, 조금, 낯설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심리 지문이 뭐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할 수 있지만 마음 먹고 내면 거의 과학기술급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라는 분야가 거의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심리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걸 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거의 자연과학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융복합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쌤은. 자,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등장한 it is that 구문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t is that 표시하시고. 자,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 but most importantly, consequently, consequentially 이렇게 있네요. 표시해 둘게요. 이런 연결어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뒤에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했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 혹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를 하겠구나. consequentially 결과적으로 이런 연결어가 나오면 이 뒤에는 이제 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주제문을 요약을 한다던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it is that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이고 수업 시간에는 딱히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다루진 않았는데 수능에서는 굉장히 빈출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조 구문은 주로 형태가 it is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that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that 뒤에는 문장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아니면 뭐 목적격 보호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생략해서 수식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it is that 구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강조 구문이잖아요. 정말 that 뒤에 요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어떤 특정 구문을 딱 뽑아가지고 요 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바로 그죠? 이 강조된 부분 이걸 이제 뭐 물결문이라 하면 바로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강조구문. 그래서 주어가 타동사, 뭐 목적어 혹은 뭐 수식어 이렇게 있다면 바로 뭐 이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볼게요. It is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이러고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in으로 시작하는 뭡니까? 그죠? 전치사 구죠. 수식어기 때문에 문장 뒤에 여기서 지금 강조 구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수식어구이다. 그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타동사, 목적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식어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커싱이 여기 되고 이게 조금 뭐랄까요? 여기서 키워드가 날 확률이 높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보셨어야 됐어요. 어디 있냐면 요거 or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오리엔트 하면 이게 여러분들 오리엔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동양의라는 그런 형용사꼴로 쓰이는데 오리엔트는요. 어떤 명사로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출신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이제 출생한 기원 이렇게 명사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사로 쓸 때는요. 자동사죠. 그죠? 그래서 동사로 쓸 때는 무엇 무엇에 적응하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rient toward them 이러면 그죠?
이 그들에게 적응을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문장 전체가 해석이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어법 지식은 다 봤으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29번을 보도록 할 텐데, 자, 계속 볼게요. 한번 이렇게 쭉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법 문제긴 하니까, 선생님이 어법도 간단하게 1분 내외로 다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겠습니다. By noticing the relations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external changes, infants develop self-efficacy, a sense that they a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s. 문장 너무 기네요. 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죠? by로 시작하는 요 수식어구가 그죠? 문두에 있었기 때문에. 커마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끊어주고 전부가 수식어였습니다. 문장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뭐 함으로써? by ing 나오죠. 알아차림으로써. 자, 뭐를 알아차리는데요? The relation, 어떤 관계성을 알아차리는데 이 관계성은 between their own action,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between 세모해 볼게요. between 하면 여러분들 항상 and를 찾아야 돼요. 거의 90% 확률로 between A and B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물론 between 뒤에 복수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between A and B가 나오는 것 같아요. A와 B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뭐와 뭐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actions, 행동들과 그리고 resultant, 결과적인 external changes, 외부적인 변화 이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알아차림으로써 infant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문장이. 자, infants 하면 우리가 프랑스 말로 enfant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행동과 외부적인 그런 변화의 사이를 그 관계성을 알아차림으로써 뭐를 개발한대요? self-efficacy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self-efficacy 하면 뜻이 뭐냐면 자아 효능감이 되겠습니다. 자아 효능감이 뭐예요? 스스로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걸 얘기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어떤 콩쿨, 그죠? 뭐 콩쿨 같은 거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그날따라 뭔가 컨디션이 저조했는지 뭐 이렇게 뭐 평소에는 뭐 한 2위, 3위, 뭐 1, 2, 3위 정도 할 실력이었는데 그날따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장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self-efficacy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이번에 내 기량이 조금 발휘가 덜 됐나 보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self-efficacy가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운이 나빠서 그래. 그래서 막 회피하고 불운해서 그래. 이날 운세가 안 좋아서 그래. 이날 뭔가 이 나의 출생 생년일시와 뭔가 이게 안 맞았어 이러면서 막 자신의 능력치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약간 self-efficacy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을 이렇게 능력을 잘 이제 인식을 하고 다음에 기량을 잘 펼쳐야겠어. 이런 사람은 장려해서 또 대상 타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직시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self-efficacy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걸 이제 신뢰하는 본인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능력을 self-efficacy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아 효능감은 뭐를 또 의미하냐면 이거 보이세요? 커마. 이 커마는 뭐예요? 동격의 커마예요. 그래서 이 자아 효능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제시를 합니다. 자, 얘는 또 어떤 sense, 어떤 감각을 의미하냐면 that they a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 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또 뭐냐면 그들이 그 infants, 어린 아이들이 are 뭐라는 거예요? agent라는 거예요. 여기서 agent는 주체자를 의미해요. 주체적인 존재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건데 어디에 대한 주체적인
그런 존재냐면 of the perceived changes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된 그런 변화들 있잖아요. 외부의 변화들. 이런 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이런 감정, 이런 걸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아효능감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그죠? 이 agent, 주체성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스스로의 감정이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봤던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infants can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on physical environment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although 한번 이렇게 세모쳐 볼게요. 비록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고 문두에서 이제 문장을 이끌다 보니까 커마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독해 팁을 드리자면 although가 이끄는 문장의 그 중요성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비중이 좀 낮습니다. 비록 이거지만 다음에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although가 끝나는 절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비록 뭐라는 거예요? 아동들이 can notice 뭐를 알아차립니까? defect of their behavior 그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on the physical environment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효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를 인지는 할 수 있지만 딱히 그 영양가인 내용은 없었어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it is 바로 뭐라는 거예요.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이러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전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기에 그죠? 초기에 형성되는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그죠?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아동들이 벌써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의 다 인지하고 있는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 그들의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였어요? 그냥 그 아동들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어떤 그들의 행동과 환경 간의 어떤 관계였다면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함으로써 어떤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게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 이 내용들이 엄청 추상적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다 중요해 보여요. 5줄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5줄 동안 이거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개 perceive 이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얼도가 이끄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it is that 구문 안에 있는 쓰인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독해 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겠죠. 사람들은 그죠?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that 자,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이제 그죠? 하자면 자아효능감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주로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발달을 할 확률이 높은데 사람들은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 아주 인식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우리 infant 그죠? 어린아이가 계속 주어로 되는 걸 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아동들이라는 거죠. 그죠? 아동들이 infants가 아니죠. 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people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infants와 조금 대조되는 그런 집단 있죠. 대조군의 확률이 높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또 보셔야겠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성인들은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 아주 인식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that virtually assure that, 실질적으로 assure, 확신하는, assure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것도 좀 팁이긴 한데 확신한다, 그죠? 그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뭐 강조하고 아주
확언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이것도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sure, assure 이런 동사들 주목하시고 그 어른들 있죠. 이런 어른들이 이제 인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사실 알아차리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자아효능감을 갖추는데 갑자기 어른들은 자, 어떤 인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데디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데디아의 특성은 virtually assure that 데디아를 확신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ants will orient toward them. 자, 밑줄 긋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그죠? will orient 하면 뜻이 뭐라 했어요? 그죠? 뭐뭐를 향해 적응시키다. 무엇에 적응하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toward them, 여기서 them이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people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에게 적응하는 어떤 인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른들이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른에게 뭔가 적응을 시킨다. 이 어떤 키워드를, 키 센텐스를 좀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거를 파악하시면 뒷부분은 쉬워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적응시켜 나가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어른들의 어떤 정신적 특성이 나오죠. 드러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냐면 어른들은, people들은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s. 뭐 이런 그죠? 아주 두드러지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얼굴들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they produce sound, 뭐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provide touch, 어떤 움직임, 터치를 제공하기도 하고 and have, 마지막에 특성 뭡니까? interesting smell, 아주 흥미로운 채취 같은 거를 발산하기도 한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애들이 여기 적응을 한다는 거지. In addition, 게다가 in addition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런 거는 이제 사례를 계속 더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른들은요, engage with,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그죠?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은 관여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른들은 또 관여를 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By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inflecting their voices. 자,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뭐 함으로써? 자, by ing 이렇게 나오고 and, 그죠? 여기를 통해서 또 ing 이어지네요. 그죠? 두 가지를 함으로써. 그들의 표정을 exaggerating,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inflecting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절함으로써 또 아이들에게 관여를 한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앞에 뭐 냄새, 촉각, 뭐 채취 이런 거에 더해서 표정 과장하고 그리고 목소리 변조하고 이런 식으로 또 아이들의 어떤 적응하는 그런 발달 과정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in ways that, 자, 뭐 하는 방식으로 infants find fascinated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얘는 fascinating이에요. 이따 어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들이 흥미롭다고 발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목소리를 변조하고 이런 다양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지. But most importantly,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도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전개 방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but most importantly, 자, 이렇게 되는 부분부터는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These antics are responsive to infants' vocalizations,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이러고 있어요. 자, 우선은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진짜 가장 중요하게도 이러한 그런 어른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어른들의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are responsive to. 자, be responsive to.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뜻이 뭐예요? 뭐뭐에 반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른들의 이런 행동들은 어디에 반응하는 거예요? infants, 아이들의 어떤 vocalization, 그죠?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죠? 그리고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그리고 gestures,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 지금 세미콜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 지금 가로를 검은색으로 친 이 부분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좀 더 다시 한번 쉬운 언어로 부연 설명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ople vary the pace and level of their behavior. 그죠? 자, 어른들은, 그죠? 사람들은 vary, 다양화한다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뭐를? The pace and level of their behavior. 그들의 어떤 행동의 속도나 또 level, 그죠? 수준 이런 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In response to 어디에 반응해서 infants reaction and infants action. 어린아이들의 행동 여기에다가 어른들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these ants가 이제 antics가 어른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의 반응이라면 어른들도 사실은 어린아이에게 맞춘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웠나?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밑에 부분에 선생님 다시 표시할게요. 그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도 그죠? 어린 아이의 행동에 맞춰서 이렇게 그죠? 어른들도 아이에 맞춰서 그죠? 적응을 한다. 여기에 맞춰서 그죠? vary 수준을 맞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most importantly 뒤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두 번째 키 센텐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은 뭐예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arly social interactions 그죠? 어린 시절에 그런 사회적인 행동은요 provide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요? 지금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방금 지금 이리스 대꾸문 사이에서 주황색 이거 봤잖아요. 그죠? 이게 한 번 더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키 센텐스 주제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상호작용 있잖아요. 아이와 어른.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에게 적응하고 어른이 또 아이에게 적응한 서로 적응을 한 거잖아요. 어른, 아이. 그죠? 서로가 이렇게 적응하고 어른도 이렇게 적응하고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provide context. 어떤 맥락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맥락? 자, where이라는 관계부사절에 수식을 받고 있고 여기 이제 그 구체적 특징이 나오죠. Infants can easily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그죠? 어린 아이들이 뭐를 알아차리게끔 하는 거야. 이 맥락을.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쌤 방금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방금 나왔던 자아효능감이 추구하는 가치잖아요. 그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아효능감을 발전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아효능감의 상호작용을 첫 번째, 아이가 어른에게 이제 적응을 하는 것, 그리고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이런 논리 구조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바로 그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2번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좀 뭐랄까 구조적인 전개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쌤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맞춰서 풀었다면 정말 다행이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아마 봤을 거예요. 왜냐면 어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법적인 거를 쓰이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한 1, 2분 만에 해드릴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였어요? 자, 이거 푸는 방법. 자, that은 왜 맞았어요?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that 종류가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첫 번째 이제 관계대명사. 두 번째가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동격의 that이에요. 이거 두 개 이제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동격의 that은 접속사랑 비교하면 좀 쉬워요. 접속사는
접속사 절, 그러니까 명사 절을 만들어서 문장에 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분 있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이런데 이제 대절로 들어가는 거라서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접속사는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런데 동격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ascends. 선행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접속사처럼 뒷문장은 또 완전해요. 이 역할이 뭐냐면 요 대시 이끄는 동격의 대절은 앞에 나오는 요 선행사를 동격이잖아요. 같은 격으로 equal한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동격의 대신 뒷문장 완전한 부분에서는 접속사랑 같지만 앞에 선행사, 여기에 부연 설명을 정의 내려주는 선행사가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접속사랑은. 그죠? 그리고 이런 동격의 대세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명사가 굉장히 추상적일 확률이 높아요. 주로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로서 대디아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격의 대 많이 나옵니다. 1번 맞아요.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2번 readily 이거 뭐야? 부사잖아요. ly로 끝나니까 당연히 형용사만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명사만 수식 안 하면 돼요. 얘는 지금 뒤에 perceive라는 타동사 수식해 주니까 수식의 격이 맞아요.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자, assure. 자, 얘 지금 동사예요. C님이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뭐를 주로 보라고 있어요? 자,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 여러분들이 어법에서 따져줘야 될 것은 첫 번째, 그죠? 수예요. 수일치. 두 번째, 태예요. 뒤에 뭐가 오는지 봐줘야 되고, 세 번째가 뭡니까? 분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분사로서 주로 이제 ing랑 많이 구별을 하는데, 그죠? 이 두 개를 막 구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 되는 자리에 뭐 이게 온 건 아닌지 분사 따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sure 보니까 앞에 지금 주어 어디 있나 주어 딱 보니까 이거 보여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저 보니까 여기 선행사가 있네요. 자, 아무튼 얘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 절 때문에 지금 주어가 없어요. 얘는 수식어니까 빼고. 그럼 주어가 없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관계대명사 절에서의 수일치는 어디에 해줘야 된다 했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죠? 이 선행사 여기 해줘야 된다 했었잖아요. 보니까 뭐예요? S로 끝나네요. 그죠? 그래서 assure 복수 맞아요. 복수동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일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 자, 그리고 우선은 4번이 정답이었어요. 4번이 fascinating이었어요. fascinating이었는데 이 설명 다시 나중에 하고, 이거 where 있죠, where.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where은 관계 부사예요. 관계 대명사랑 비슷해가지고 앞에 이제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관계 대명사는 뒤에 오는 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관대, 관부 구별하는 문제예요. 관대는 뒷문장이 불완전하지만 얘는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보니까 infants can easily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자, 주어 있죠? 자, 타동사일 때 목적어 나오죠. 그죠? 완전하기 때문에 얘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반면에 4번은 왜 틀렸어요? 자, 4번은 fascinating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분사 구문에서 분사에 능동을 해야 될지 수동을 해야 될지 묻고 있거든요. 능동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글자가 선생님이 지금 30분 안에 맞춰주려고 엄청 글자를 급하게 써서 그런데 능동은 주로 이제 사물의 상태, 수동은 언제 써요? VED는 인간의 감정, 사람 감정이에요. 이거 묘사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얘가 지금 find가 O예요. 이거 전체 볼까요? that. 자, 이거 지금 앞에 오는 명사 수식해주는 that이고 뒤에 대절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오죠? find가 지금 타동사죠. 그죠? 목적어 어딨어? 목적어 지금 없네? 그죠? O 자리에 이렇게 X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fascinating OC 자리에 지금 분사, 형용사꼴로 뭐를 쓸 건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뒷문장의 목적어가 지금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때문에 되게 불완전해진 거예요.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뒷문장이. 그 이유가 지금 앞에 오고 있는, 그죠?
앞에 오고 있는 그 선행사가 이미 뭐 그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선행사 ways 있죠. 얘 지금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선행사, 그죠? 여기 목적어 지금 없잖아요. 뒷문장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ways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Finds ways fascinating. 그래서 지금 방식이 재밌다는 이 서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이기 때문에 fascinating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4번 문제는 관계대명사와 그죠? 그 분사의 그 용법 두 개가 합쳐진 복합적인 개념 문제였어요. 4번 문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오답 노트나 이런데 영어 공부한 학습 노트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놓고 나중에 좀 좋은 공부의 소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주고 했는데 독해랑 이제 어법 설명 다 하다 보니까 30분 넘었네요. 늘어나는 거는 계속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더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좀 이제 원성이 자자해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여기 지금 이게 self-efficacy가 자아 효능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능력을 신뢰하는 능력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봐요. 이번 시험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실기에 대한 기량도 그렇고 그죠?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 가지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또 영어 시간에도 집중 많이 하시고 항상 질문하시고 액티브한 그런 self-efficacy를 가진 에이전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질문 있으면 늘 교무실 문을 두드리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